서동룡의 시선 시간입니다. 최근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선투자금을 일시상환하라고 하던 것을 10년 연장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뉴스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여수항만공사가 이 돈을 내야 되고 또 3,600억에 달하는 돈을 10년인데도 매년 300억씩 이상을 내야 되는데 또 이런 돈은 왜 또 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데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서동룡 의원과 함께 전 의원과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정부 선투자금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만들 때 정부가 돈을 먼저 줬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그게 네. 이제 정부 행사, 국가 행사로 치러진 것이니까요. 네. 온갖 시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당시 들었던 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행사를 마치면 그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네. 뭐 팔아서 회수하고 뭘 하든 어쨌든 회수를 해야 할 텐데 그 회수하고 남은 돈이 지금 선투자금 중에 3,658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건 이렇게 각 지자체들도 뭐 지난번에 부산에서 뭐 대회 유치하려고 하고 지금 여수에서도 뭐 COP3인가 그 유치하려고 이렇게 국제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돈 빌려주고 야 니네 돈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빌려줄게 그리고 해놓고 나중에 돈 갚아 다 이렇게 합니까 국가에서 대전 엑스포도 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했고 뭐 아시안 게임도 부산 아시안 게임도 했을 테고 이럴 때 다 국가 돈 빌려주고 나중에 돈 갚아 이럽니까? 그 주철현 의원이 예. 농해수위 회의에서 예. 그러니까 대전 엑스포 그게 1993년도였는데요. 네, 그렇죠. 그 1993년도 대전 엑스포를 할 때 정부가 투자했던 돈이 한 7천억 7천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이게 그게 그때 7천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럼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걸 공원을 만들어서 대전시에 기부 체납을 했고 그렇죠. 그 돈 돌려달라는 소리 안 했다. 근데 하필 왜 여수 엑스포에 대해서는 그래 돌려달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을 초반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그 어떤 하여튼 핵이라고 넘어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당시에 짚어내질 못하고 이렇게 넘어왔던 문제라 네. 정부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를 그걸 네. 뭐 거부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는 박람회 이제 끝난 후에부터 계속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후 활용을 위해서 거기에 뭐 예전에는 뭐 관광시설을 유치하거나 마이스 산업을 위해서 그걸 써야 된다 이러면서 잘 활용하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돈을 달라고 하긴 했었어 정부가. 그러니까 네. 일단 이제 정부가 돈을 그 선투자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요구는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고요. 예.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제 사후 활용 문제는 사후 활용 문제인 건데 네. 여수 세계 박람회 지원을 위해서 2008년도에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여수 세계 박람회를 마치고 나니까 네. 그 지원 특별법을 완전히 전부 개정을 해가지고 여수 세계 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네. 법명을 바꿔서 된 게 이제 2012년이에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관리하고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이렇게 해왔던 건데 네. 그 사후 활용 방법을 잘 못 찾고 있었던 거죠. 계속 논의만 계속되고 그렇죠. 여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강주의 김대중 컨벤션처럼 네.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을 만들자라고 네.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가까이 강주에 컨벤션이 있고 부산에도 백스코가 있고 그런데 여수에 또 컨벤션을 짓는 게 말이 되겠느냐 뭐 이런 반발도 있고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이걸 공공 개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 그 논의만 계속되고 방법을 못 찾고 끌어졌었고 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민간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걸 민간에 팔 연구를 했었는데 네. 그 얘기도 예, 있었어요. 마땅히 네, 들어오는 맞아요. 기업도 없었고요. 네. 또 일부 시민사회에서
그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수익성 위주로 가고 네. 여수에서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정신을 담지하는 그런 개발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반발도 했었고요. 그놈의 정신 찾는 사람들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개발 방식을 찾지 못하고 계속 끌어져 왔던 거죠. 네. 예. 그 지금도 이제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2012년이고 지금 25년이니까 예, 1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쳇바퀴 도름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여수 광양 항만공사 사장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걸 돈을 갚는 게 여수 항만공사가 되냐. 사실 원래 처음에 박람회 재단 사후 활용 관련해서 운영하고 막 이런 하던 게 박람회 재단이었잖아요. 박람회 재단에서 왜 여수 항만공사로 간 겁니까? 박람회 재단은 뭐고? 일단 박람회 재단은 국가 기관이에요. 예전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운영 주체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특별법이 정했던 거고 그에 기해서 이제 재단이 만들어져서 관리도 하고 사후 활용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해왔었던 거지요. 그렇죠. 이건 특별법에 근거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굉장히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첫째는 해가 가면 갈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계속 줄어드니까요. 제가 2020년도에 국회 예결특위 그 예산 소위위원을 할 때 그때도 정말 정부에서 배정해 주는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굉장히 이제 여수분들이 저한테도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비는 점점 줄어드니까 당장 이걸 관리하고 운영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사후 활용에 관한 큰 그림 틀을 그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역량 문제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재정 문제도 있었겠고 그래서 방법을 못 찾고 이러고 있었던 거지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재단 말고 별도로 돈 좀 있는 데서 이걸 떠안아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던 거고 그 돈 좀 있는 데가 말하자면 여수광양 항만공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처음에 그 항만공사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낸 건 주도했던 건 김영록 도지사였고요. 그리고 주철현 여수 갑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했다고 당시 여수시장을 하던 권오봉 시장도 저한테 와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수 쪽 지역이 원한 거네. 그런 거죠. 그렇죠. 지사가 했고 해당 국회의원이 했고 해당 시장이 그렇게 요구했으면 뭐 자기들이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인데요. 어쨌든 그걸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하는 과정이 좀 시끄러웠고 굉장히 좀 막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이제 그때 뭐 찬반 의견들이 굉장히 좀 첨예했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반대자였죠. 그 반대한 논거는 저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처음에 항만공사로 출범을 할 때요. 한 1조 2천억 정도의 채무를 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매년 그 항만을 운영을 해서 남은 돈, 번 돈을 가지고 계속 빚을 갚아 나왔었죠. 그래서 2016년도에 그 빚이 5,270억 정도가 됐고 2020년도에는 3,480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갚았네요. 많이 갚은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빚만 갚았어요. 사실은 항만공사라고 하는 게 항만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항만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등 연구하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너무 많은데 오로지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빚만 계속 갚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3,480억 정도 되는 빚 이제 겨우 이제 이거 갚으면 항만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도 세우고 이래야 될 마당에 또 엑스포 가지고 와서 또 3,500~600억 이렇게 채무를 안고 나면 그 빚 갚느라고 또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부두가 부산
광양 투포트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투포트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기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네. 부산은 부산항이 부족해서 부산 신항을 짓고 그렇죠. 부산 신항도 부족해서 진해에다가 제2 부산 신항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그 부두가 계속 확장하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는 그대로 광양항은 계속 물동량만 줄어드는 오히려 네.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8년도에 최고 240만 TU를 정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떨어져 가지고 네. 작년 2024년 전에 22년 23년도에는 200만 TU 밑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겨우 작년에 200만 TU를 맞췄는데요. 이런 환경인데 이렇게 뭔가 그 부두를 키우고 이게 우리 지역과 또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 항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이땐 빚 갚는 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게 제가 항만공사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고요. 그러니까 반대 논리가 더 저는 확 와닿는데 그리고 예. 여수항만공사 입장에서도 이걸 받을 생각이 없죠. 나한테 처음에 그랬죠. 3천억 그리고 그 여수 의뢰 주던데. 김혜재 의원도 반대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김혜재 의원이 반대했던 이유는 조금 이게 방향이 좀 다른데요. 예. 지금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수의 미래를 결정할 그렇죠. 중차대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항만공사 같은 여수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투영되기 쉽지 않은 기관에다가 넘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여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러니 우선 돈이 없더라도 여수시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의 로드맵은 세우고 네.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모은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전라남도하고 붙어보든 정부하고 붙어보든 그 운영 주체를 다시 정하는 게 맞지. 그래서 여수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예. 일단 운영 주체부터 바꿔놓고 그 이후에 고민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김혜재 의원의 주장이었어요. 이것도 일리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철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항만공사가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던 건데 그랬어요. 그 농해수의 회의록을 보면요. 네. 주철현 의원의 주된 논거가 이런 거였어요. 네. 여수 광양항에서 네. 100원을 벌면 네. 거의 반반 정도 여수항 광양항이 반반 정도의 수익이 되는 건데 네. 그중에 90몇 프로를 광양에 쓴다. 아. 여수에는 한 푼도 안 쓴다. 그러니 여수에도 좀 쓰자. 이게 여수에 쓰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논리였어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돈을 버는데 다 광양으로 가니 니네가 좀 이거 책임지면서 여수에 기여를 해라. 이게 그런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벌었던 돈 전부 빚 갚는 데 썼단 말이에요. 예. 이게 광양에 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역 계속 갈등 주장을 논리네, 했고요. 결국.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주철현 의원이 농해수에 있다 보니까 결국 그걸 이제 관철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그 세계 박람회법, 여수 세계 박람회법하고 항만공사법이 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농해수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원들 제가 아는 법사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되고 한참 동안 좀 늘어졌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의 그 의원 한 분은 예컨대 이제 항만공사법은 항만공사에 관한 일반법인데 그렇죠. 거기에 여수엑스포 같은 구체적 사업을 거기다 넣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반발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법사위 통과를 못하고 한참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이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김영록 도지사가 여러 가지 좀 불편하셨는지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이제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말 막 고성이 오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저도 물론 이제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고 김영록 도지사 저한테 무리하지는 않았는데 방금 주철현 의원의 의지는 알겠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럼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왜 이걸 여수항만공사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전라남도 이유는 뭐예요? 이게 뭔가 풀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풀어야 되는데 전라남도는 그럴 마음도 없었던 거고요. 전라남도가 책임을 져주면 좋을 텐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니까. 아무튼 누가 책임 주체를 빨리 만들어야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때 당시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또 빚더미에 오르고
또 계속 빚 갚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항구가 계속 그 발전 못하면 쇠락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광양항의 발전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뭔가 획기적 대안들을 내놔야 할 거 아니냐. 네.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막 또 고성효과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도 지사가 약속을 하셨고요. 어떤 약속? 그러니까 광양항의 그 발전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 항만공사가 여수 박람회 사후 활용 사업의 운영 주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이 법이 이제 결국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새로운 법 아까 말씀하신 그 항만공사법까지 새로 만들면서 이제 일이 넘겼는데 그럼 전라남도의 지원은 지켜지고 있어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하여튼 그때 당시 정무부지사하고도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 전라남도의 광양항에 대한 관심과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 3,500억, 3,658억이란 돈을 정부가 갚으라고 하는데 전라남도, 여수시, 뭐 광양시 다 땡겨주고 야 항만공사 알아서 해. 그러니까 좀 비겁한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법까지 개정이 되면서 2023년 5월 달에 그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 운영 주체가 이제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이관이 된 거고 네. 5월 16일부터는 이제 항만공사가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여전히 이제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는 남아 있고 네. 그때 이걸 이관할 당시에 이 정부 선투자금 3,658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협의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항만공사한테 넘기면서 거기서 딜을 좀 해서 좀 줄이든지 뭘 하고 넘기든가 뭘 그걸 해야죠. 했었어야 예, 예,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죠. 네. 못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좀 미뤄져 오다가 최근에 이제 기재부가 그 돈 갚아라라고 네. 막 압박을 하니까 지역에서 여론이 나빠졌고 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어찌어찌 해서 그 돈을 10년에 나눠서 갚는 걸로 네.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다들 이제 주철현 의원실도 조계훈 의원실도 그다음에 여수광양 항만공사도 이걸 발표를 하면서 꼭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근데 10년 연장시킨 거를 예. 근데 말도 안 그것도 안 한 것보단 좋은 거니까요. 그 잘하셨는데 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좀 짚고 가지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첫째. 네. 물론 이제 이게 2023년도 문제라 그때는 조계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기는 하고요.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근데 저는 여전히 1년에 365억씩을 네. 여전히 10년간 갚아야 돼요. 저는 그러면 이 10년 연장이 좋은 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3,600을 일시 상환하라 했잖아요. 어떻게도 상환 못해요. 3,600억은. 그거는 그냥 안 갚으면 넘어갈 일이야. 근데 이걸 10년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360억씩 갚으라 하잖아요. 갚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는 그건 제 의견인데 오히려 3,600을 일시 상환하라고 계속 요구하면 안 갚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민간에서도 저 사람 돈 없으면 못 받아요. 예. 그런 건데 이걸 10년 연장하는 게 자기 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제가 그때 당시 전라남도 예. 정무부지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돈 3,650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합치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그때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고요.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당장 예전에 김혜재 의원이 걱정했던 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그거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개발 내가 볼 때. 로드맵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항만공사가 올 4월 달에 네.
여수세계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올 12월까지 예. 단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목표 하에 지금 용역 중이긴 한데 네. 그때 4월 달에 그 중간 보고회를 하고 나니까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이게 이제 그 중간 보고서 발표 내용이 공공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공공개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분리매각, 주상복합시설, 아파트, 관광시설 이렇게 수익성 위주로만 짜여 있어서 이게 원래 공공개발을 목표로 했던 그 부분을 통해서 기대하고 얻고자 했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용역을 좀 일시 중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해법이 없죠. 별 관계 없는 사람한테 3,600억이라는 빚을 안기면서 너 이거 해결해라고 해놓고 자기는 책임도 안 지고 여수에서 그래놓고 거기서 어떤 계획을 나오니까 그건 공공성이 없어서 안 돼. 그럼 이분은 제가 계속 여수항만공사 편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하는데 여수항만공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답이 없죠 뭐. 어쨌든 이 국가 사업의 끝에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 좀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요. 기왕에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이게 맡겨져 있는 건데 그러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이걸 공공개발의 측면에서 공공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의 뜻도 많이 모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수시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하면 여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거리가 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넘기면서 그건 각오했어야죠 여수 시민들이. 예. 예, 근데 그 이제 또 불가피한 면은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항만공사가 여수 시민들의 뜻을 좀 잘 모아서 그리고 이게 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가 여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전남 동부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라남도의 문제이기도 한 거니까요. 다들 좀 주체들이 서로 다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지금 전라남도도 딱히 관심이 있어 보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던데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항만공사하고 여수 시민들하고 싸우는 모양새가 되면 앞으로 이게 또 하세월이고 계속 늘어지기만 하고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대로 돈 벌어서 항만 개발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이 빚 갚느라고 계속 또 쩔쩔매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혜들을 잘 모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수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따라잡고 이기는 거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인천 이기려고 하고. 근데 답답하네요. 그죠? 계속 부산에 뒤지는 거를 국회에 계시면서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이제 제 국회의원 하는 동안의 문제만이 아니고 훨씬 전부터 이제 그래 왔었고요. 광양항이 부산항에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만 규모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탈피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좀 모아야 해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항과 관련한 무슨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다 옵니다. 그런데 전남 국회의원들 중에 광양항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 갖는 사람은 광양 국회의원밖에 없고요. 심지어 이제 이 항만의 장기적이고 또 좀 안정적 운영과 발전보다는 여수엑스포 이런 것들을 이제 떠안고 나면 훨씬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사실은 광양항이 부산항하고 그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도이긴 한데 지역의 정치권들이 이걸 광양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광양의 문제다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권의 그 좀 일자리 차원에서도 또 주요 기반 산업의 하나로서 항만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같이 좀 합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얘기 쭉 들어보니 결국 뻔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모두 힘을 모아서 지혜를 짜내 봅시다. 대부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밖에 마지막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또 이런
의견들을 우리 서동영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 의견을 내시고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면 또 지혜를 짜내는 사람들의 머리들이 모이겠죠. 뭐 저는 이제 제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네. 혹시 이제 주철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시각이 다르고 또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주철현 그러면 의원 이 방송 들으시고 와서 말씀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뭐 그리고 또 그 방송 듣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또 같이 하고 한번 이렇게 해도 해서 돼요. 계속 좀 논쟁은 계속 좀 했으면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예.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영의 시선 서동영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